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르노의 모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델명이 상품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으며 극히 개인적인 생각만 다뤘기 때문에 재미로만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르노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떼어내면서 모델명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필랑트, 그랑콜레오스, 세닉, 아르카나 이렇게 네 가지의 모델만 남아있죠. 르노 삼성 시절 마지막으로 남았던 QM6마저도 완전히 단종이 되면서 삼성이 아닌 르노만의 이름을 굳히기 시작하려는 모습입니다. 르노 삼성 일대의 라인업은 세단이 SM3, 5, 6, 7, SUV는 QM3, 5, 6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르카나는 XM3였죠. 이러한 장면법은 알파 뉴메릭이라고 불리며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차량의 종류나 등급을 누구나 알기 쉽게 합니다. 지금의 기아 EV 시리즈나 현대 아이오닉 시리즈가 같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기아는 내연기관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K 시리즈에 숫자를 넣고 있죠. 내수 시장에서는 K5, K8, K9 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K3부터 4, 5, 7, 8, 9까지 그동안 출시된 차량들을 보면 등급을 촘촘하게 나눠왔습니다. 이러한 장명법은 유튜브의 쇼츠와 인스타의 릴스와 같이 짧은 시간에 더 명확하고 직관적인 정보를 원하는 시대에서 필요한 방법입니다. 반면 이런 장명법을 따르지 않는 국산차들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현대차 기아가 수십 년간 이어져온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동차 모델명에 있어서는 상당한 헤리티지와 그에 걸맞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긴 시간 동안 이 모델이 갖고 왔던 헤리티지와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선사해 줄 것인지를 기대하게끔 하게 하죠. 하지만 르노의 필랑트, 그랑콜레오스, 세닉, 아르카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모델명만으로는 종류나 등급을 단번에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르노는 여전히 매체를 통해서 자사의 차량이 프랑스의 우아함, 프랑스의 감성을 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대중차에 있어서 프랑스의 우아함과 감성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르노가 F1 레이싱팀을 운영하고 있고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대중차를 잘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르노는 2026년을 기점으로 F1 레이싱팀에는 엔진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메르세데스 엔진으로 대체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중차와 고급차를 원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프랑스 자동차에 대한 큰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 브랜드에 비하면 더더욱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랜콜레스는 이미 유튜브와 같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중국산 부품 사용률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동급 차량 대비 가격이 더 낮다고 해서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하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국산보다 중국산 부품의 가격이 더 낮고 현대차, 기아 대비 르노는 서비스 인프라도 더 낮은데 중고차, 감가 방어도 잘 안 되는 만큼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승부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다시 모델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모델명은 판매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상품성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차를 탔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는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이 적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노의 모델 네이밍은 헤리티지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질문이 한 번 더 들어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소렌토를 샀다, 산타페를 샀다 라고 한다면 그걸로 주변 사람들에게 모델명 하나만 얘기를 하면 바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르노 필랑트 샀다, 그랑콜레오스 샀다 라고 하면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최근에 판매량이 높았던 그랑콜레오스는 알 수도 있겠지만 세닉이랑 아르카나는 거의 대부분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르노가 차라리 알파 뉴메릭 방식을 계속 고수해 왔다면 모델명을 통해서 적어도 SUV인지 세단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등급인지는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 완전히 새로운 모델명은 소비자들에게 그 차에 대한 인지도를 갖추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명을 새로 만들고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KGM입니다. KGM이 토레스를 통해서 반등을 하면서 토레스라는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새로운 모델명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있었던 액티언을 다시 꺼내들거나 픽업 트럭의 무쏘라는 이름으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제 의견과 판매 실적을 언급해보자면 르노는 브랜드는 프랑스이지만 필랑트나 그랑콜레오스, 아르카나는 적어도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르노 브랜드를 수입차 감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상품성에서 메이저 수입차 브랜드와 유사한 레벨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르카나는 지난 12월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량을 775대까지 끌어올렸지만 할인 행사가 끝나자마자 1월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랑콜레오스도 월 2000대 판매 라인은 뚫리지 않게 할인 공세를 펼쳤지만 지난 1월 판매량 1600여 대로 아르카나와 똑같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르노는 한국 시장에서 왜 판매 실적이 왜 경쟁사 대비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인지 좀 더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